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HBM 메모리가 현재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20%가 될지 50%가 될지 네. 삼성하이닉스가 캐파 누린다 그랬거든. 더블. 네. 그럼 내년 이맘때는 20%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여도가 지금 40%가 아니고 한 70%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클 바뀐 거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네. AI, 네네. 챗 GPT 이후에 AI 반도체에서도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단기간에 엔비디아도 2배 그렇죠. 이상 오르고 두 배 올랐나요? 예, 430%. 거의 200달러 때부터 아, 그랬나요? 예. 엄청났네. 그러면 이게 뭔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도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삼성 중에서도. 하이닉스만 따지면 D램하고 낸드인 거고 네. 그 다음에 패키징 단에 캐파가 부족하니까 장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네. 흔히 얘기하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수많은 소부 장비가 다 줄줄줄 들어가죠. 요즘에 각광받는 건 이오테크닉스가 또 각광을 받죠. 왜냐면 이오텍스는 그 반도체 웨이퍼 뒤에 그 깎아주는 네. 그 나이싱 해주는 그런 또 테크놀로지가 그 엔비디아랑 관련된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10만 원 이하에서 확 해서 50% 장비. 네.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참 웃긴 게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그 소부장지는요. 회사가 IR 안 하잖아요. 네. 그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IR 안 하면 주식이 더 많이 가. 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이러니하죠. 저 회사가 그래도 뭐 그냥 요청이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IR 하고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저희 요즘에 IR 네. 안 합니다. 신비주의로 하는 거지. 예. 요즘엔 이제 좀 투자자 미팅을 하지를 네. 않고요. 그냥 회사 일에만 좀 집중하라고 네. 사장님이 하시네요. 네. 할 때가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투자라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변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주위에서 이런 종목 사요 이렇게 아니고 네. 이런 이런 종목이 있는데 참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데 네. 뭔가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주위에서. 네. 그러면 일단 동물적 감각에서 조금 발을 담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이거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먹기가 쉬워요. 완전 이거는 실전에서. 실전에서. 제가 은퇴하면 저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요즘에 그 HBM 반도체 앞에서도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네. 낸드죠. 이게 고대역폭 네, 메모리라고 하이 해서 밴드위스 메모리.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HBM이 도입될 경우에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HBM 뭐냐면 AI 생성형 메모리잖아요. 네. 그 우리가 AI는 뭐죠? AI는 우리 그 GPU 게임처럼 단순한 병렬 처리를 빨리 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단순한 대표님이나 걸? 저처럼 똑똑한 사람한테 채 쓸기 시키면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한 100명 갖다 놓고 채 쓸기 하는 것이 연봉 3억짜리 3명 드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연산을 빨리 하는 거. 네. 그렇죠. 빨리 하는 게 뭐죠? 빨리 한다는 건 스피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GPU 프로세스가 엄청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죠. 근데 GPU의 짝꿍이 뭐죠? GPU 이 프로세서를 하는데 짝꿍이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기존 D램이 못 따라가. 기존 D램이. 네. 그 기존 D램이 GPU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 것이 고대역 메모리예요. 이 고대역이라는 게 기존 메모리가 32차선 도로라면 데이터가 나갈 때 32차선으로 이렇게 다 나가. 네. 근데 얘네는 32차선이 아니고 뭐 1024차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한꺼번에 많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램에서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근데 GPU 메모리를 용으로만 옛날에 네. 지금 그 AI용 말고 옛날에 게임용으로 할 때는 네. 그냥 DDR4 아니면 GDDR 그래픽 메모리 이런 게 충분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생성용으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이렇게 빨리 클 거로 예상을 못 하거나 초점을 그냥 옛날에 그래픽 메모리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네. 그 한 5, 6년 전에. 네. 삼성 하이닉스는 세대적 살았구나. HBM을 투자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세대 앞서 있는 것이. 그래서 메모리는 아까 뭐 때문에 GPU하고 매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고배역이 필요한 거고 그게 HBM 메모리고 그 HBM 메모리가 현재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20%가 될지 50%가 될지 2년 내로 올라가면은 D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일반 D램은 작년도 대비 1년 한 60% 이상 빠졌어요.
반도체 가격이. 네. 이거 한 70% 빠졌어요. 그런데 이 고대역 HBM 메모리가 나오면서 평균 가격이 최근에 올랐어요. 아, 평균을 끌어올린 거네요. 평균 얘가. 가격이.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2, 4분기 디램 가격이 9%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1, 2%밖에 안 되는 이 어. 물량이 가격이 한 평균을 7배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가격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올랐어요. 삼성은 여전히 마이너스 한 5, 6%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나서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사는 거죠. 이 트렌드가 지금 디램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나 10%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수 기준으로는 한 2, 3%인데 네. 단가가 높으니까 아. 매출 비중이 10%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캐파를 더블 늘린다면서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캐파 늘린다 그랬거든요. 더블. 네. 최소한. 네. 그럼 내년 이맘때는 20% 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 기여도가 지금 40%가 아니고 한 70% 될 수도 있어요. 사이클 바뀐 거지. 끝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컨컬 보니까 삼성전자도 또 네. HBM 더 많이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삼성이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년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 내년 한 1분기, 2분기 하는 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엔비디아가 따오겠다는 의욕을 높이고 있는 거죠. 왜?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건 맞는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최후의 무기가 있죠. 뭐냐?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네는 파운드리를 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 그러니까 TSMC 캐파가 모자라 그렇지. 우리한테 와.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네. HBM도 붙여드릴게. 그렇죠. 예. 아. 그게 뭐 지금 캐파가 부족할 때 잘 어필이 되면은 네. 그리고 다음 버전 제품이 성능이 잘 나오면 지금 콜 중이라는데 네. 그 잘 되면은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죠. 그래도 또 전체 삼성은 삼성이니까. 수요 자체가 이게 50이 있다가 수요가 100이 되면서 삼성 하이닉스 한쪽에 100% 주지 않고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예. 내년도 상반기 가봐야 돼요. 내년 2, 4분기 정도에는 삼성 하이닉스에서의 HBM 구도에서의 그 차이는 다시 벌어지거나 아니면 좁혀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요는 증가된다. HBM이라는 게 그냥 신기술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가격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나중에 비중으로도 올라오면 이게 그렇죠. 전체 단가도 끌어올릴 맞습니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또 한 번 메모리 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달라질 수 내년 있는. 사이클 24년도. 아, 그렇죠. 24년.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나간다라고. 그래서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뭐 하이닉스가 올해 뭐 적자가 8조니 예. 삼성전자가 흑자가 8조니 이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40조 삼성전자가 40몇 조 흑자나고 예. 하이닉스가 6조 얼마 났었거든요. 올해 확 내려갔잖아요. 네. 내년에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는 거죠. 그 희망을 갖기 때문에 주가가 그나마 7만 원 가고 12만 원 간 거예요. 정당성이 있었던 거죠. 요 주가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네네. 저희가 네. 마지막 편으로 일단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메모리가 얼마나 느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메모리가 얼마나 느는가 어떤 HBM, 양적. 예, 아까 네. 저 비중이 10%에서 20% 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너무 개념적인데 우리가 생성형 AI. 챗 GPT 있잖아요. 거기에 GPU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매개 변수를 많이 늘리면은 그러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계산식은 없어요. 꼭 매개 변수를 1750억 개인데 사람에 있는 뉴런이라는 게 뉴런이 있고 네. 뉴런 신경세포죠. 네. 혼자 있으면 안 돼. 뉴런들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죠. 그게 신경망. 시냅스. 예, 시냅스. 예. 시냅스 숫자는 한 100조에서 1000조 개라고 하거든요. 머리 아파. 100조 합시다. 100조. 네네네. 아까 1750억 개가 뭐랬죠? 챗 GPT. 네. 예. 500배 이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다음 버전 나오는 것들이 GPT-4 뭐 여러 회사 나오는데 이 1조, 2조 이렇게 늘어나면은 메모리도 지금 메모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가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가 다 해먹고 있잖아요. 네. 아니 보세요. 우리 서버 있죠. 서버. GPU, 네. 일반 서버. 일반 서버에 투자 안 해요. AI 서버 하나가 일반 서버 투자 안 해.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CPU 업체야. 일반 서버는 CPU하고 메모리뿐이야. 그렇죠. GPU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텔이 CPU를 하는데 AI 일반 서버 잘 만들지 않고 좀 늘어지고 있거든요. 왜? AI CPU, AI 그 서버 하면서 AI 서버로 가면은 단가가 서버가 37배가 늘어나요. 일반 서버는 한 1000만 원 안 돼요. 8,900만 원. 네. 근데 AI 서버는 한 3억 몇천 되거든요. 37배 된다고. 네. 근데 그 37배 되면 아까 뭐 엄청나게 3억 몇천만 원 되잖아요. 예. 그 3억 몇천만 원 되는 AI 서버에 예. 버짓의 80% 누가 가져가요? GPU가 다 가져가요. 아, 그 예산의 80%를 다 GPU에 몰빵해야 되는. 그러니까 GPU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 하는 거는 성능, 프로세스 성능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만들 수 있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부르는 게 값이고 그거 받고 하는 건데 다음 버전은 지금은 생성형 AI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트레이닝 단계예요.
네네네. 그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잖아요. 네네네네.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예. 거기서는 프로세스가 엄청 중요해. 근데 조금 보세요. 2, 3년 뒤에 나면은 지금의 지금의 그 학습하는 트레이닝 단계가 아니고 예. 많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응용. 그치. 또는 응용 단계로 간다. 추론하는 거. 인퍼런스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예. 학습이 아니고 인퍼런스로 간다는 건 뭐냐면 기존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의미들을 디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트레이닝 단계 오픈 AI 만든 그거에서 다음 단계 이 추론형으로 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의 중요성이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D램을 이렇게 좁게 지금 D램이 한 80맥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쓴다는데 HBM이 그 메모리가 2배, 3배, 4배 늘어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학습형, 트레이닝이 아니고 추론형, 인퍼런스로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는 단계가 향후 2, 3년에 되게 되면은 메모리의 그 수요가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도 그 메모리가 내년까지는 대충 이럴 거다 해서 캐파를 2배 늘리는데 25년, 6년도 됐을 때 트레이닝이 아니고 인퍼런스로 바뀌면서의 메모리가 얼마나 더 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엄청 늘어났다.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뭐 챗GPT 그것 때문에 서버 투자가 늘어날 거다까지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더 어마어마한 영역이 펼쳐진다. 학습이 아니고 추론 단계로 들어서 많은 응용 분야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에서 디코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혼자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는 AMD를 응원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AMD 잘해라. 네. 예. AMD가 의미가 되면은 엔비디아가 너무나 가격한 가격 그걸 안 하게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메모리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AMD가 4분기부터 나온다는 걔네 MI300X인가 예. 걔네 최신 버전 나온다는 그거는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거기에 짝꿍하는 HBM 메모리보다 메모리가 2.4배 많아요. 더 많이 들어가요. 메모리가. 예. 그게 벌써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GPU 간에도. 근데 아까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 되면은 그 AI 자체에서의 메모리 용량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24년 5년도에 이렇게 올라갈지 한 28년 정도 이렇게 올라갈지 그 속도를 모르는 거죠. 네. 그거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와 AMD가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HBM 메모리는 훨씬 더 많이 갖다 그렇죠. 붙이는 네, 맞습니다. 더 고성능화. 그렇죠. AMD 화이팅. 화이팅. 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 그냥 주가 수익률만 가지고 네네네. 엔비디아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AMD는 엔비디아가 앞서는 건 맞는데 그건 맞죠. AMD가 잘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산업 구조적인 네, 측면에서 삼성 하이닉스한테 유리하다. 삼성 하이닉스 잘 돼야지 우리 그 중소 소비자들 잘 되는 거니까. 그 전제 조건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앞으로 가면서 네. 그다음에 AMD가 경쟁을 많이 하면서 예. 그래야지 삼성 하이닉스가 HBM 좋고 메모리는 더 늘고 그 밑에 있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가가 또 우리나라 좀 수출도 회복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8개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1, 2월 달에 좀 제대로 하겠다 그래. 그 환율도 내려가고. HBM이 거대한 물결이네. 거대한 물결. 이거 없었으면은 감소한 효과는 연말까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11월까지 가도 효과가 미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6만 원, 10만 원 여기서 머무르는 게 정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원화 환율이 대서 높아졌을 것이고 네. 아예 재미없는 거지. 지금 2,400이 있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오픈 AI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요. 네. 새로운 세상을 또 펼쳐줬으니까. 네, 그러게요. 그 작년 11월 달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12월 나왔을 그래요. 때. 그때 막 처음 나왔을 때. 근데 노땅이라서 몰라. 근데 노땅에도 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뭔가라고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젊은 신분, 저 따님과 딸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 한 반년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AI도 많이 공부를 했고. 이제 다 알았죠. 예. 또 산업적으로 공부를 했고 네. 또 우리는 그걸 또 투자로 이어가고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거대한 물결이 바로 그 노광 장비. 네, 네. EUV 네. 극자외선 노광 네. 장비인데 EUV는 사실 도입이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더 미세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고 한데 예. 이것도 도입 속도가 문제 그렇죠. 아닐까요? 속도가 문제죠. 그리고 웃긴 게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예. 제가 강의할 때 5월달인가 강의를 했는데 그 많이 한참 네. 그 6월 지금 7월 8월 되잖아요. 예. 이 공부의 속도가 많이 성숙되면은 주가는 다 온 거야. 지금 뭐 EUV, 네. 뭐 ASML ASML.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없죠. 근데 그 주식 사가지고 별 재미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ASML도. 그죠. 거기에 뭐 변동성이 큰 주식은 ASML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예. 근데 왜 잘 나온지 아세요? EUV 때문에 아니고 그 전 단계 DUV 때문에 잘 나왔어요. 아, DUV도 잘 팔려요? 매출이 사실은 옛날 버전 DUV가 더 많아요. DUV가 한 그쵸, 아직까지는. 50%, 60%, 여기 한 30%인데 네.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EUV는 어차피 미국, 중국에 못 팔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DUV는 팔게 해줬거든요. 아. 근데 9월부터는 DUV도 못 팔게 하죠. 네. 그 전에 땡겨서. 그래서 땡겼어.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내려간다. 그래서 ASML 주가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관련되는 그 EUV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 근데 그 시점, 안 좋아하는 시점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시점에 꼭지라고. 단기 꼭지. 단기라는 거고요.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방향은 그거 뭐냐면 얘네들이 도입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ASM이 계속 캐파는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EUV 생산을 많이 못 누리고 있어요. 걔네 생산 소율 시스템이 조금 DUV만큼 안 돼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강의들 뭐 SNS 텍, 동진 세미캠 이런 거 관련되는데 그쵸. 아주 최근에 주가가 좀 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방향은 같은데 ASML이 얼마나 빨리 여러 대를 더 그렇죠. 많이 만드느냐. 네, 그게 올해 지나갈 때까지는 모멘텀이 아주 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보니까 어디더라? 독일인가 어딘가 또 뭐 공장 증설한다 뭐 이런 것도 네네.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확실히 시간의 문제기는 시간의 한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클 4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싸게 샀으면 괜찮지. 네. SNS 텍을 4만 원 샀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근데 그 6만 원 쓸 때 꼭지에서 막 공부 많이 했을 때 공부 많이 해서 흥분해서 나도 알았다. 그거 하고 내가 지금 살 타임이냐 이게 웃긴 거야. 제가 반도체에서 막 강의를 할 때가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하고 하니까 기초 강의를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언제? 5월달 했는데 방송 찍으면 이 방송국에서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그날 안 틀어주잖아. 그래서 나눠서. 계속하고 뭐. 그럼 그 사이에 사람들이 천천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지는 게 6월달인데 그때부터 국주가 내려가요. 왜? 사람들이 알아서 막 들어가는데 이미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살 사람 다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흥분하는 거랑 이게 살 타이밍인지는 주가랑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작은 종목은. SNS 때 꼭지 잡으신 분들 힘들지 지금. 한 18% 빠졌으니까 꼭지에서. 근데 그분들에게도 이게 뭐 닭이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올수 있는데. 예,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펠리크리다 뭐다 뭐 예, 여러 가지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투과율이 예. 몇 %% 나왔네 이러면서 예. 뭐 여러 가지들 이슈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들어갈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85% 되고 89% 안 되고 90 이렇게 자기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네. 멈춰야 돼요.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걸까?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다 거기 매달려 있는데요? 투과율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주가는 예. 그런 어떤 방향성, 이게 필요한 그 내러티브 말에 의해서 한 2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갈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버티고 안 갈 때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레벨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EUV 관련주가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예. 관망이죠.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반 파시고.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갈 게 많거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각광받는 게 있고 반도체가 아니고도 좋은 주식들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매크로가에서 얘기 안 했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있잖아요. 네. 그게 임팩트가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 10년 전처럼 뭐 10% 20% 때린다 이건 아니에요. 상황이 다르니까. 네. 하지만 피치가 있잖아요. 피치 말고 다른 데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무디스가 남아있죠. S&P도 있고. 네. 근데 피치는 유럽 회사고 독립적으로 미리 했죠. 네. 10년 전에는 맨 꼬르빌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멈춰 나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을 지금 레벨에서 나도 이해했다, 나도 알았다 해서 흥분하고 기분 좋은 거 하고 이 주가, 이 레벨에서 사야 할 것인가는 좀 더 냉철하게 보실 그런 시점인 거예요. 장 자체가 2,700을 쉽게 가거나 950을 돌파하거나 이럴 장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건 따로 나중에 있는데 매크로도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보는 사람들은 네. 아까 뭐 다른 우리 후배님 내널리스트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매크로를 같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에게는 매크로 이른바 거시경제도 네, 되게 그건 성이 중요하고.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완전 외발이에요. 그건 초짜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정말 지겹게 들었는데 네.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고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즈 네. 뭐 이 CPU 밀리언 DDR5를 언제 네. 그 지원해주는 CPU 네. 언제 나오느냐 네. 지겹게 들었거든요. 지겹죠. 이게 그러면 지금 DDR5로 전환이 되고는 있는 건지 제대로 되는 건지 얼마나 전환이 된 건지 네네. 앞으로 네. 기대를 계속 해도 될지 일단 현황은 네. 전환이 되고 있답니다. 전환은 되고 있다. 전환은 되고 있는데 네. 크로스오버, 그 비트의 비중, 네. 이제 DDR5가 5개고 DDR4가 DDR4가 5개고 DDR5가 5개 이렇게 빛이 크로스오버 되는 네. 그 시점은 내년도 1,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PC 네. 24년도 봄 넘어가기 전에 서버도 중요하죠. 서버도 이제 DDR5가 더 대세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대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DDR5가 4 버전보다는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어요. 한 15% 이상. 그래서 DDR5를 지금 많이 만드는 게 반도체 업체도 좋고 네. DDR5용으로 뭐 각종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 만드는 업체들도 DDR5 비중이 많은 회사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가죠.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DDR5 작년 초 나왔을 때 네네네.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한참 먼저 했었을 거예요. 예, 상용화하고 뭐. 예. 신선했잖아요. 예, 신선했죠. 그렇죠. 그때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신선 그대로 끝. DDR3에서 DDR4 넘어갈 때, 그리고 DDR4에서 DDR5 간다. 예, 그 초반. 그 내러티브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뭐 50% 20 나오잖아요. 혈연좀 말씀드리면 뭐 전환된다고 하고 그 전망이 나오잖아요. 제 경험상 보면 항상 틀려. 낙관 편향적이야. 그래서 그때는 그런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네. 프레시하다는 거 가서 그때 짧게 삼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거 갖고 오래 하지 마세요. 결국 1년 동안 그냥 힘들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에코프로 샀으면 얼마야. 쓸데없이 공을 많이 해서 그래. 이게 DDR5 그 관련주도 전망의 넘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프레시한 거를 단기 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되는 거 DDR4에서 5 되는 거 DUV에서 1부 되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환은 항상 95% 항상 늦습니다. 근데 인텔이 이번에 사파이어는 너무 많이 지었어. 그래서 아니 초장을 친 건데 네. 하여튼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느려요. 우리나라 국방부 국군하고 예. 저기 교육제도 안 바뀌는 거랑 비슷하게 늦게 변한다. 인텔. 그거 다음으로 하여튼 이 전환되는 거 반도체 전환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인텔이고 인텔이 아주 극단으로 치지. 거의 뭐 군대가 변하는 거나 인텔이 변하는 내러티브가 나오면 그 내러티브를 가서 추종 한번 해서요. 거나. 그 추종하는 건 초전도체 주식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리즈너블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논스톱을 해서 얘네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 뭐 작년 말 23년도 22년 초반에 예측했던 DDR4, 5 컨버전이 언제냐면은 올해 2, 4분기였을 거예요. 23년도 2, 4분기. 내가 이런 믿어지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때 얘기할 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그거 믿지 마라. 다 틀린다. 그게 지가 뭐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엔지니어도 안 되고 항상 뭐 버그가 생기고 안 되거든요. 경험이 있죠. 근데 그거 안 듣지. 애널리스트가 막 쉽게 시켰으니까 내러티브가 통하지. 근사하지. 들으면 확 가지. 그럼 그때 먹고 나오는 거예요. 매끌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당장 다음 달에 된다고. 근데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다음 달에 안 되고 한 1, 2년 걸린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 당장 다음 달에 되는 걸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요. 네. 그러면 과연 누가 맞는 거냐? 빨리 타고 먹고 빨리 나오는 거지. 이게 현실이라는 네. 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제너레이션이 바뀌면 이런 지금 얘기한 패턴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의 군중이나 사람들의 레벨을 보면은 많은 공부해서 사람들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 포캐스트에서 영역의 숫자는 항상 틀린다고. 이 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틀릴 거예요. 넘버는. 그렇죠. 방향은 그래서 맞더라도. 그 전망이 방향은 맞더라도 그럼 그거 먹고 들어가 나갔다 나와야지. 높낮이나 숫자나 이걸 맞고 틀리는 거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예. 역시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하는 거니까 예. 이 수단과 목적을 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